주산전화 피플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주강조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플과 바이오가 상승할 때는 엄청나게 산천했는데, 그쵸, 연들아?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닥 시장의 피플바이오, 요렇게 해서 보면, 좀 하락세가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태행성 내질환 전문기업, 피플바이오. 진짜 어떤, 주가가, 안 오르고 구조대가 안 돌아와서 진짜 내 질환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그쵸,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세계 최초의 알츠하이머 진단키트를 상용화하면서 시장에서 강한 그런 어떤 조명을 받았던 기업인데, 주가가 좀 안 오르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면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2,428억 원.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좀 없는 500원. 그렇게도 액면가가 5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하나 UBS 자산에서 또 강성민이 22.46 요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좋습니다. 동사의 변형 단백질 질환, 혈액 진단 제품을 개발 제조,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 중 알츠하이병 조기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혈액 검사 제품에 있다. 그래서 국내의 경우 보건소와 건강검진센터, 병의원, 주요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담당할 수 있다.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뭐 적자에 대한 부분, 또 뭐 적다에 대한 부분, 요런 어떤 부분이 좀 있긴 하죠, 보면. 근데 뭐 적자도 뭐 실적 좀 잘 내면 되니까, 형들아. 그렇게 해서 자, 일봉 상황에 대한 부분, 월봉 등에 대한 부분, 이 세력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한번, 얘네들이 지금 차트를 하나하나씩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보면, 형들아. 그렇게 해서 차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좀 좋은 재료에 대한 부분을 좀 한방 터트려 줄 때가 됐는데, 얘네들이, 세력 애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지 진짜 쪼짱해갖고, 얘들아, 힘을 냅시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 월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의 상승에 대한 부분, 얘들아, 주가의 상승에 대한 부분, 요런 어떤 부분, 윗꼬리에 대한 부분, 그러다가 윗꼬리에 다시 음봉에 대한 부분, 그러다가 이게 힘의 균형점 이렇게 나타나면서, 에이, 이거는 네 가지 없는 이런 어떤 부분을 좀 보여줬는데, 얘들아, 진정한 이게 좀 하락 트렌드가 아니야. 하락 트렌드가 아니고,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주면서 눌려주다가, 재차 상승할 때는 엄청나게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너무나도 좀 인위적인 어떤 눌림에 대한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돼요. 그래서 너무 인위적인 눌림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다시 말아올리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또 충분히 있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주봉에 대한 부분 뭡니까? 17,150원 요런 어떤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오다가 다시 한번 하락 이후에 매집해주고 매집해주다가 슈팅, 그쵸? 그러다가 하방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와주는, 하방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와주다가 요런 어떤 가격선에서 재차 반등세가, 재차 요런 어떤 부분에서 반등세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래량 터지고 보면 눌려주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하단선에서 다시 보면 양으로 요런 부분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터닝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봉 상황을 살펴보면 일봉에 대한 부분이
주가의 강력한 시세 상승 누르다가 시세 상승 하락 이후에 힘을 모아주다가 좀 터닝할 수 있겠죠. 보면 요런 구간에서 다시 터닝해 줄 수 있는 가격선에 대한 부분은 뭘까요? 가격선에 대한 부분은 이런 어떤 밑단에서의 가격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밑단에서의 가격선과 이런 어떤 밑단에서의 가격, 상단은 이런 가격선 되겠죠. 상단과 이런 어떤 상단선 가격선과 상단선 가격선. 요런 어떤 부분은 너무 이거는 너무 좀 말도 안 되게 좀 많이 누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도 안 되게 너무 누르고 있다. 너무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터닝해주면 세게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간에서는 또 뭐 잃을 것이 별로 없는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들아. 우리가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와 잃어버리지 않는 거, 많이 잃어버리지 않는 구간은 안정감이 있는 구간이지.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좀 매집해 준 것 같아요. 여기서 매집. 여기서도 매집 보면 여기 매집 매집했더니 얘들아 이게 봐봐 얘들아 이런 구간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슈팅이 탁 큼직하게 나왔잖아. 보면 하락이 많이 나오고 슈팅이 큼직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은 큼직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보면 이렇게 눌려준 상황에서 반등 수준도 나올 때가 됐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이 돼. 월봉에 대한 부분, 공포에 대한 부분, 주봉은 음양, 그러면 양이구만 이게 보니까. 그럴 가능성. 형들아, 뭐 주식에는 100%는 없잖아. 보면 100%는 없고, 이런 어떤 뭐 대응이라는 게 항상 중요하잖아, 형들아. 대응에 대한 부분.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형들아. 리처드 데니스가 얘기했던 트레이딩 할 때 이득을 보면 투자를 늘리고 잃으면 배팅을 줄인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늘리고 잘 안 되면 줄이고, 형들아. 그런 어떤 강약 중앙약 뭐 그런 게 항상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약 중앙약, 그쵸? 그런 어떤 부분으로 좀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가 뭐 다시 한번 뭐 안정을 찾아가겠죠. 너무 좀 쉬었어 보면 또 코스닥에 있어서. 근데 기술주가 좀 그러네 보면. 테슬라가 좀 슬라 형이 좀 원래 잘 나가는 형인데 이 형이 또 왜 요즘에 또 그러지. 테슬라 주가가 30% 급락하면서 600달러 선에서 무너졌다. 좀 이게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300조 원이 증발했대요. 보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금리가 오르는 걸 우려하고 있다. 미래 성장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기술주가 광범위한 조정을 받고 있다. 형들아, 이런 어떤 부분의 조정이 나오면 좀 약간 좀 많이 그렇게 되죠. 비트코인도 또 많이 이렇게 하락했다네. 테슬라가 주가가 곤두라붙이고 600선이 무너지고 벼락 거지의 기분을 체감하고 있다. 참 그러네요. 보면 일론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재산을 축적했으나 가장 가파르게 반전을 이루어지고 있다. 좀 그런 부분이 되네요. 기술주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이게 기술주 뭐 근데 우리 시장은 뭐 오른 게 없으니까 월봉 볼까요? 월봉 뭐 오른 게 없으니까 코스닥이라고 해도 뭐 이런 게 거품이지 이게 진정한 거품. 근데 뭐
좀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일봉 상황에서는 좀 요 부분에 그 주가적인 자리는 나쁘지 않죠. 요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가적인 자리가 나쁘지 않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력한 반등에 대한 부분이 세게 나올 수 있는 모양새는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가격선에 따라서 주가 눌러주고 슈팅 하락이 있었지만 이런 구간에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런 어떤 부분에 수급은 들어올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